이제 화를 내가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막 화를 낼 때를 한번 생각해 봐. 그럴 때 이제 상대가 앞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냐.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이 뭐냐면 주로 시월드에 관련된 그런 일들이 가장 많죠. 많은 부분 중에 이야기가 자녀 이야기, 배우자, 그러지만 이제 우리가 또 많이 하는 거 시월드, 또 친정일, 이런 이제 주로 그런 일들이 화가 많이 나는 이야기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주로 이제 우리가 배우자나 자녀에게 했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반응하냐. 내가 막 화가 나는 거야. 화가 나는데 그 얘기를 막 화를 내고 있어. 서운한 이야기를.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의 그 반응이 그만해. 됐어. 내보고 어쩌라고. 그만해.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못 나오게 입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아휴 그래 말이야. 내가 진짜 우리 엄마 생각하면 내가 아주 막 지긋지긋한다. 나도 지긋지긋해. 그만해. 약간 동감을 한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해. 이런 얘기하고. 근데 이제 세 번째 남편이 세 가지가 나오네. 세 번째 남편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아이고 진짜로 내가 정말 아주 그냥 우리 엄니 생각하면은 아주 그냥 이빨을 갈고 싶어 진짜.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정말. 해도 너무한다 진짜. 아주 그냥 아주 정말 그럴만해. 진짜 화 날만하다고. 아유 아주 나도 지긋지긋하다. 진짜. 그러면서 이제 막 내가 화내야 될 부분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남편의 1, 2, 3의 남편의 반응 중에서 어떤 반응을 할 때 우리가 화내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화가 가라앉을까요? 한번 지금 채팅창에 동시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들어보시고. 자, 채팅창에 적어보세요. 이유도 적으세요. 왜 그 반응이 화를 좀 더 이렇게 좀 내가 화내고 있는 것이 가치롭다. 이렇게 이제 여겨지려고 하는데 왜 나는 이 번호를 선택했는지 이유도 좀 적어보세요. 네, 전부 다 3번 반응을 주로 적으셨네요. 전부 다. 그럼 보세요. 첫 번째 반응을 봅시다. 첫 번째 반응은 이런 거예요. 당신 목사 사모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왼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나 지금 나이가 80 넘었는데 그거 지금 알았어? 다 아는 거잖아. 우리 기도하자고. 우리가 할 영역이 아니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합시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도 못하고 이렇게. 자, 그럼 어때요? 말하는 사람이. 내가 지금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지금 결혼해갖고 우리도 지금 살기 힘든데 매일 시어머니가 막 사치하면서 애는 안 봐주고 막 화딱지가 나는 거야. 그런 얘기 하면서. 그리고 가면은 나는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애기처럼 하고. 해주지도 않으면서, 나는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막 이래요. 너무 꼴보기 싫은 거야.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은 이제 주님께 우리가 맡겨야지.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요. 그러면 어떨까, 이 말하는 사람이. 천불이 나지 않겠어요. 아니, 그럼 내가 얘기하는 거 나는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이 내 감정이 어때요? 무시당해 버린 거죠. 뭘로? 이 종교적인 기준으로 무시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자의 반응이 욕을 하면 안 된다. 욕을 하지 마라 그랬죠? 이렇게 이제 어떤 기준을 정해버리면은 내담자의 감정을 담아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화난 감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첫 번째 반응자는 뭐예요? 이 성경의 기준, 어떤 기준치를 대는 거잖아요. 우리가 용서해라겠잖아.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부분. 자, 두 번째 반응자는
공감하는 것 같아요. 맞아. 아이고 우리 언니 징글징글해. 정말 나도 그러지. 아 나도 막 화딱지가 나고 막 그래. 아 그만해. 듣기 싫어. 이렇게 하는데 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나는 그거를 30년을 받고 자라서 당신은 이제 결혼해서 몇 년이야. 그 얘기하면 나도 끄집어내니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은 약간의 처음에는 인정을 해주지만 그 안에 감정이 안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감정이 안 나오면 어때요? 이게 계속 나오는 거잖아. 감정이라는 게 없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공감을 해준 것처럼 들어주는 거 하는데 이 감정이 계속해서 이까지만 하고 이제 이게 하지 마세요 그러게 되면 이 자기의 감정의 경험치가 담아낸다라는 경험치가 없어져요. 그것이 전달이 안 돼요. 자, 세 번째 이 지금 배우자의 반응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이고 우리 엄니 이제 완전히 그냥 진짜 내가 막 아주 징글징글하고 진짜 나도 정말 아이 우리 엄니 때문에 내가 막 이 속에 막 이 박혀있는 이 진짜 유리를 빼낸다면 내가 정말 하늘의 별을 봐도 진짜 이게 안 빼져. 당신도 어머니 그러고 보면은 당신 그럴만해. 당신 내가 그거 봐봐. 내가 빼줄게. 또 얘기해봐. 어떤 분노 있었어? 아이고 이 엄니 그냥 확 어떻게 해버릴까 진짜. 앞으로 가지 마. 이렇게 이제 반응했다고 해봐. 그럼 어때요? 내 분노의 감정의 경험을 담아주잖아. 이게 가치롭게 여긴 거야.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들을 존중해 준다라는 거죠. 이게 아까 말한 인정이라는 거예요. 이 경험, 그러니까 너가 경험한 것이 판단받지 않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지금 말하는 분노와 같은 경험을 회귀 자체에서 가치 있게 여겨주고 안전기준으로 여기는 거죠. 또 이제 이런 내담자가 있어요. 어떤 내담자가 있냐면, 그 욕하는 부분들 얘기할게요. 욕을 이제 와서 이제 동물 농장하고 그 시베리아를 이제 상담소 앞에서 욕을 하면서 아주 그 10원짜리부터 동물 농장 아주 다 사용하는 내담자들 있잖아요. 사회에 대해서도 그러고, 사회에 대한 이런 욕도 얘기를 하고 또 아니면 어떤 특정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내담자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상담자가 이 욕을 듣는 게 불편해요. 그러면은 상담실에서 욕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분노 감정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분노 감정을 상담자가 이 내담자가 욕을 하는 게 상담자한테 욕을 하는 것으로 느껴지면은 불편해요. 그러면은 이 상담자를 지키면서 내담자가 분노 감정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상담에서 필요하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이제 안전장치, 안전기지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꿈돌이님이 철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면은 저 그냥 동물농장과 시베리아 모든 것들을 갖고 와서 여기에 쏟아붓을 만큼 지금 화가 부글부글 끓고 있네요. 자, 오늘 그 화나는 동물농장하고 이 시베리아들을 우리가 한번 여기서 해보자. 그리고 그 상담실에 박스 같은 거, 빈 박스 있죠. 상담실에는 빈 박스 같은 것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게 좋아요. 스티로폴, 신문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놔요. 그러면 이제 계속 욕을 하는 것은 이 분노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담자가 이거를 듣는 게 힘들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얘기하면은 이제 저처럼 그 욕이 찰지게 듣고 자란 사람들은 그냥 욕을 갖고 그냥 놀이처럼 하면 되는데 욕을 한 번도 듣고 자라지 못하신 상담사들은 이 욕하는 게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고 무서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 욕을 다루는 것을 못하게 하면은 상담사가 이제 대부분 상담사가 그래. 제가 슈퍼비전 했던 경험도 어떤지 아는데 욕을 시베리아 하니까 불편해갖고 계속 욕을 하니까 제가 좀 불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내담자가 눈치를 보고 안 오는데 그다음 드랍이 된 거야. 이 상담사가 불편하구나. 내가 이해하는 부분이 상담사가 나를 이렇게 핸들링하거나 해주기가 어렵구나 하고 더 이상 이제 이 얘기를 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내담자도 힘들고 상담사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안전하게 하게끔 하는 게 어떻게?
자, 여기에 이게 종이 같은 신문 박스가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박스라고 해봐요. 자, 여기에 이 신문지 박스에 이 신문지가 내가 찍고 싶은, 내가 욕하고 싶은 대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상상하세요. 그리고 신문지를 찢어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그 부분들을, 그 사람을 찍고 싶든 이 분노의 마음들을 신문지를 찢으면서 여기에다가 뭉쳐서 찍고 던지고 이렇게 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 특정 대상, 아버지. 근데 구체적으로 할 때는 아버지의 행동. 그 목사가 나에게 성폭행했던 그 행동. 나를 옷을 벗겨서 바깥에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그 수치스러운 행동.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상담사가 얘기하면서 찢어서 여기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분노를 표현하셔도 됩니다고 장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신문지를 정말 갈기갈기 1시간 내내 찢는 거예요. 막 울면서 막 욕을 하면서 막 하면서. 저는 가위까지 갖다 줘요. 가위로 자르고 싶으면은 이게 성기라고 생각하고 잘라도 된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성기를 자를 수 없잖아요. 그럼 또 어떤 살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안전하게 이 지금 신문지를 그걸 생각하고 해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실제가 아닌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 그런데 이 분노라는 것은 경험을 내가 드러내면 이 경험이 사라지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데 역설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무슨 과거에 그거 실제로 한 것도 아닌데 되냐 그러지만 저하고 집단을 경험해 주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경험해서 목격하고 증인으로 보시잖아요. 이런 작업을 할 때마다 감정들이 이게 사라지고 없어진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은 이제 어떠냐 그러면은 많은 분노의 감정들이 빠져나와요. 해봐야 돼요, 경험을. 근데 이제 그 경험을 실제로 우리가 사람을 뭐 찔러서 뭐 갈기갈기 가루를 낼 수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너무 굉장히 정확해요. 아이들은 뭐라고 하냐 그러면 믹서기에 내서 가루를 만들어 버리고 싶어요. 이래요, 아버지를. 그 정도로 화가 난다는 거예요. 이 담탱이를 그냥 가루로 만들어 버리고 싶어요. 그래. 그럼 우리 가루로 만들어 보자.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만들 수 없으니까 이 모래상자에서 이거를 생각하고 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이 분노의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부분들. 그런 방법이 있다. 이 분노 이제 신문지고 저는 이제 모래를 많이 사용하니까 모래로 소품으로 많이 사용하고 그럴 수 없는 경우는 그냥 바로 제가 항상 이런 막 도구를 사용하잖아요. 신문지, 막 종이 같은 거 보여주잖아요. 어디 가든 종이는 다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가방에 A4 용지, 비벽지, 뭐 빈 박스, 안 되면 저는 이렇게 스카프 같은 것도 사용해요. 그걸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부분들. 그래서 그렇게 분노를 하는 것이 안전기지. 여기는 안전하다. 이 부분을 얘기해주면 이 감정들을 가치롭게 여겨진다.